반갑습니다. 전자기학 이제 오늘부터는 챕터 9로 들어가는데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자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지금까지는 이제 정자계, 정계에 대해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자계를 다루면 이제 맥스웰 방정식 4개가 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챕터 9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개. 그러니까 자계가 시간에 따라 바뀌면은 전개가 생긴다. 그럼 거꾸로 전개가 시간에 따라 바뀌면 자계가 생길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상호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만드는 거죠. 시간 변화의 자계가 전개를 만들고 시간 변화의 전개가 자계를 만들고 서로 이렇게 된다면 보통 자연계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뭐 소용돌이라든지 파동의 형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소개해드릴 게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그 패러데이 법칙은 굉장히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공무원 시험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문제의 문항수를 보면 패러데이 법칙이 그건 이제 실험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패러데이가 이제 에르스테드가 전류를 흘려주면 자계가 변한다. 전류를 흘려주면 옆에 나침반이 바뀌어서 전류에 의해서 자계가 생긴다는 것을 이제 봤는데, 패러데이는 그러면 역으로 자계를 변화시켜 주면 전류를 형성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찾아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코일을 이렇게 겹쳐 놓고 생각하기 쉽게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코일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 여기에 여기 이제 금유계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코일을 이렇게 겹쳐 놓고 여기에 스위치를 넣었다 뗐다 하면은 여기에 금유계가 스위치를 넣었을 때 만약에 이쪽으로 움직였다 하면 뗐을 때도 이렇게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는 건 아니고 스위치를 넣는 순간에 이렇게 스위치를 이제 계속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안 움직이고 있다가 스위치를 떼면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실험으로 전류에 의해서 이게 자기장이 전류를 만든다. 이제 코일이 바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한 후에 두 번째는 이런 코일에 금유계를 넣고 이런 연구자석 같은 것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혹은 이런 전자석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도 역시나 여기 전류가 흐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계속 흐르는 전류는 전류를 계속 올리면 자기장이 일정하죠. 그것은 이런 기전력을 만들지 못하지만 자기장의 변화는 기전력을 만든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한 실험을 간단하게 나타낸다면 이 자속이 있는데 이 자속을 시간에 따라 자속이 변하면은 이게 기전력을 만든다.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만드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크기는 이 자속이 시간 따라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 자속 자체가 크면은 이제 똑같은 변화율이라도 기전력이 클 거고, 자속이 일정하다고 그러면 자속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그러면 시간에 따라 빨리 변하면은 기전력이 커지겠죠. 이것을 이제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패러데이 법칙이 이제 전자기,
파의 이제 전자기파가 생기기 한 시발점이 된 거죠. 굉장히 우리 문명에서 중요한 그 시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폐회로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 여기에 자속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한다. 그런데 폐회로라는 게 반드시 도체회로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전력이 생기는 것은 도체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끊어져 있더라도 기전력은 여전히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이야기고, 여기 마이너스는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여기 N극이 이렇게 가까이 온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잘 모를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N극이 가까이 오면은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가 N극이 돼서 얘를 밀치도록,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겠죠. 그런 이 외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걸 렌저의 법칙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를 들어 N극이 멀어지면 여기가 S극이 되어서 멀어지는 걸 당기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 렌저의 법칙은 자연에서 생기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렌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죠. 만약에 이게 없다고 그러면 N극이 가까이 오면 여기가 S극이 되어서 N극을 더 당기죠. 그래서 코일을 아주 길게 두면 가면서 점점점 빨라져서 가속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코일을 토로이달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석을 살짝 밀면은 가면서 계속 가속이 되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돌거나, 뭐 코일을 만들어 놓고 자석을 살짝 밀면 점점 가속이 돼서 총알처럼 날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렌즈의 법칙 때문에 이 자기장이 생기는,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dt분의 d파이가 0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기전력이 생긴다는 말이죠. 기전력이 생기는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기전력이 생기는 조건, 정지된 폐공로를, 이런 폐공로가 있는데 여기에 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변할 경우에 기전력이 생긴다. 두 번째는 자속이 일정한데, 이게 일정한데 이 선로가, 폐공로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럴 때. 세 번째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때. 이럴 때는 기전력이 생긴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정한데 이쪽에는 뭐 예를 들면 촘촘하고 이쪽에는 좀 밀하고 소하고 이럴 경우 폐회로를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전류가 흐른다. 그런 얘기죠. 혹은 이제 이렇게 폐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요 구간은 도체고 요 구간은 부도체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일정한 자계 속에서 움직여도 여기와 여기에는 기전력이 발생한다.